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즉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국정조사 투기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여객기 참사에 대한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국회와 유가족 앞에 보고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 일체 오늘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노쇼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노쇼는 국토부가 자체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 쏟아질 비판과 지적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는 참사 발생 이후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회와 언론을 통해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는 2003년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 경위와 2020년 계량공사의 구체적 경위 등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둔덕과 관련한 1999년 최초 설계도 작성, 2003년 설계 변경, 그리고 핵심 쟁점에 대한 2007년 개항 조건부 승인, 2020년 계량공사, 2025년 시뮬레이션 보고서 등 그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가 모두 누락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 조사 결과는 책임 규명이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 출범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5개 공백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첫째,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1999년 최초 설계 보고서에선 없었지만 설계 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2열 가로 형태였던 콘크리트 둔덕이 2003년 19열 세로 형태로 더 높고 두꺼워지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2004년과 2007년 한국공항공사의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구를 거부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2020년 콘크리트 둔덕의 계량공사에서 둔덕을 없앴어야 했지만 이것을 재활용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넷째,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계량공사 관계자와 국토부에 면죄부를 주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끝으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토부의 기준 위반 여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바꾼 것인지 구체적 경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진상규명의 방해, 은폐, 왜곡 행위에 대해서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권력에 따라 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참사의 무게가 다르게 다뤄진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입니다. 참사에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이 남겨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여객기 참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국토부의 빈자리 그리고 민주당, 정부 여당의 빈자리는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179분의 희생자분들 앞에 정부의 무안에 대하는 마음 자세를 그대로 드러낸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토부의 사실조사는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당국자 그리고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는 선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사람은 누구였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철저하게 사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답변 하에 이루어진 사실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함께 앞으로 출범할 특별수사단의 책임 있는 수사와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검증하겠다는 그러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답을 얻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의사 일정의 포기가 아니라 무한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따라 권력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진다면 비정하고 그리고 냉혹한 정권 아닐까요? 앞으로 각각 의원들은 이 같은 경찰의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국민의힘 차원에서 묻고 또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저희 의원으로서의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행안위 국토위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에 걸쳐져 있겠죠. 혹시 이다리 의원님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제가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의 본부에서 국수본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이 수사를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229 참사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작은 수사 요원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국정조사에서 강력히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경찰청장 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 우리는 특별수사본부를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보고받기로는 50여 명 안팎에 46명인가요? 꾸려서 국수본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처음 국정조사 실시할 때 우리 이양수 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국정조사는 우리 유족을 대표해서 여야 없이 정쟁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에 유족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위원회 활동을 하자 하셔서 이 특별수사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명도 처벌받거나 송치된 사람이 1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단이 꾸며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유족을 대표해서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행안위에서도 경찰이 저희 행안위 소속입니다. 끝까지 유족들이 요구하는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부연하자면 질의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40일간의 국정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본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어떤 범위에 수사를 할지가 중요했고 또 중간 점검과 보고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유족들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서 오늘 종결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참사에 따라서 참 달리 한다, 취급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참 달리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익히 다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둔덕이라는 게 항공안전상, 비행기 설치 기준상 하면 안 되는 것이 최초 설계 과정, 2003년에 시공 과정, 그리고 개항 당시 2020년에 개량 사업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또 해마다 안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항공안전 전문가가 없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누구도 없었냐. 그 말은 국토교통부, 한국안전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누구도 없었나.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설계 시공에 참여한 민간기관도 누구도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방점으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만약에 전문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여서,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게 국정조사의 최소한 앞으로 수사 범위라도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하자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항처리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또 경찰청에 특수본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정부, 민간기관, 이 관계되는 모두에게, 방금 우리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이런 부분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행안위 의원이 참석했지만 앞으로 국토위 위원들도 우리 당 의원들과 수시로 교감하면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계속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 차례 이런 우려 때문에 한 차례 연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 이슈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때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 이 21년에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공교통을 관리하는, 공공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정부를 공공교통수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를 그 제시기에 제거하지 못한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세월호 같은 대형 시민재해 참사 덕분에 이런 개념이 들어갔고요. 저희는 무한공항 참사도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서 앞서 그 여러 차례 설명을 주셨던 둔독 부분에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드릴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답변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게 이제 오늘 원래 국토부가 당초 약속대로 국민께 그리고 유족 앞에 보고하겠다고 했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면 이제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그 공무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거 다시 복사해서 붙이시느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족분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사죄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부의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그리고 포기한 채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답해야 할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회피한 것은 저는 불안과 초조함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오늘 회의를 회피했는지, 무엇이 초조해서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았는지, 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 저는 분명히 유족 앞에, 그리고 돌아가신 179분 앞에, 희생자 앞에 국토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한공항 관련된 건 아닌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2차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건설업계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재심사에 대한 요구가 부산 내에서도 좀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조사 투기 의원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릴게요. 국토위로.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